안녕하세요. 주정구수 송주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말 저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힘든 그런 구간에 있는데 여러분들 힘내주면 좋겠습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공부하면서 또 준비하면 또 다음에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이제 37번째 강의 병동성 장세 점검하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뭐 대안주도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주도 업종들 섹터군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전체 이제 미국에서 날아오는 소식에 의해서 전체 시장이 많이 지금 좌지우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금리 또 유가 환율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지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제 국제 유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유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서부 텍사스유가 네, WTI에서 지금 74.34달러까지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에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보신 것처럼 이동 60일 이동 평균선부터 해서 120선까지 해서 쭉 이쪽으로 해서 정배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조정이 나온 상태에 나오더라도 지금 추세를 계속 타고 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보면 유가 쪽에 어떤 이제 세력들이 어떤 유가의 세력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전체 이제 그동안 이제 유가가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동안 워낙 미국 쪽이 좋았고 또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서 많이 좀 유가 부분도 이제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먼저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 이제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흐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 세력적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이제 과거처럼 보면 한번 유가 갔을 때 보면 거의 쭉 가다 봤을 때 이제 주봉상으로 본다면 뭐 100달러대에 갔던 때가 얼마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급락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올라오는 상태인데요. 어떤 2014년도까지 보면 거의 100달러에서 110달러에서 한 3년 정도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투기 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이렇게 한번 이제 급락이 나왔었고 이렇게 투기 세력이 빠지다 보니까 조선주들도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거쳤죠.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올라오면서 조선주들이 다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락해서 지금 상승으로 가는 그런 흐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가가 지금 현재 추세가 이렇게 타고 있는 상태고요. 전체 본다면 지금 뭐 서부 텍사스유는 74달러대 있는데 우리가 쓰는 부분은 이제 두바이유를 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래서 83달러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엄청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추세가 쭉 상승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21선을 따라서 지금 강하게 두바이유는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결국은 어떤 이제 관련 산업군들이 지금 이제 수혜를 받는 거죠. 뭐 정유 섹터라든지 뭐 이렇게 정유가 올라가니까 어떤 이제 그 유가 부분에서 이제 선주들이 이제 관련해서 그런 뭐 조선 쪽을 발주가 이어진다면 조선 쪽에 또 호황이 되고 조선 쪽이 살아나게 되면 조선이 살아나면 어때요? 여기에 들어가는 또 철들이 들어가죠. 네, 철가 들어가면 철강 쪽도 나중에는 이제 좋아질 수가 있겠죠.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유가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이제 정유 쪽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 정유 쪽 올라가면 조선 쪽이 어떤 수혜가 받는 거죠. 그러면 정유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이제 중동 국가들이 경기가 살게 되면 어떤 이제 자동차 수요도 증가되죠. 그래서 현대 기아차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이제 글로벌 미국에서는 어떤 판매량이 거기서 거긴데 만약 신흥국 중동국가에서 자동차 살아야 된다면 여기에 따라서 뭐 철강도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이제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뭐 자동차 살아나면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페인트가 들어가죠. 페인트 업체, 페인트 관련 업체들이 또 이제 다시 좋아지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KCC라든 그런 업종이 좋아질 텐데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직접적인 수익은 아니고 이제 이런 사이클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해드리고요. 유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체킹을 한번 해보고요. 또 유가가 올라오게 되면 이제 어떤 태양광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 태양광, 태양광도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겠고 태양광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유가가 올라가면 전기차하고 이제 경쟁하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도 관련 이쪽에서 전기차도 섹터에서도 큰 그림에서는 수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또 유가가 살아나면 전기차 어떤 친환경 쪽에서도 어떤 경쟁 관계에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우위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심을 받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가가 올라가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수혜도 있고 피해 업종도 있겠죠. 뭐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이게 유가 관련해서 어떤 유가를 통해서 어떤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화학 업종에서는 좀 피해를 가는 경우가 있고 유가는 이제 저가에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정유업체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이제 사놓죠. 비축해 놓죠. 이런 부분이 이제 유가 올라가니까 여기에 따라서 차익에 대한 어떤 이제 이익 구조가 좋아지기 때문에 정유업종이 좋아지겠죠. 정유업종이 좋아지게 되겠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유가가 상승하면 이런 업종들은 또 수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 태양광이 살고 전기차 살고 유가가 살아서 뭐 중동국가가 살아나고 조선 쪽이 살아나면 철강, 중동국가가 만약 이제 유가가 올라가서 이제 소비 쪽이 살아난다면 자동차 섹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또 수혜가 되겠죠.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면 또 산업군들이 쭉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같이 빨리 가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었죠. 미국이 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살아날 수 있겠죠. 네, 김선희 반갑습니다. 유가를 한번 체크를 했고요. 네, 원달러 환율을 봐야 되겠죠. 환율상 지금 유가 부분이 상당히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또 네, 환율상에서도 지금 최근 흐름을 본다면 네, 원달러 환율에서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에서 보면 환율이 지금 어떤 이제 상단부의 박스권 이제 고점 부분에 이제 하단부에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6월 달에 한번 무역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무역 정책에 의해서 이제 그러기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빠져나가면서 우려감 때문에 이제 빠져나가면서 한번 환율이 올라갔고요. 거기에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인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 상태에서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에 한번 이제 어떤 충격을 한번 더 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큰 그림에서 추세를 한 번씩 그려서 보여드렸었죠. 이제 큰 추세에 보면 이 라인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에서 쭉 봤을 때 어떤 이제 6월달, 7월달에는 1150원을 이제 체킹해 드렸는데 이 라인인 것 같아서 이 상단을 항상 이제 반등했을 때 찍고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상단을 더 올라왔을 때 시점에서 이 자리에서 이제 눌려서 내려가 줘야지 여기서 뚫고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어떤 시장에서 어떤 큰 그림에서 좀 충격이 올 수도 있겠다는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가도 중요하고 환율 체크, 미국 국채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율 부분에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상단부의 환율이 지금 박스권의 상단부에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이제 여기를 이 추세의 상단부를 돌파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1140원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면 안 되겠죠. 네, 이런 부분 체킹을 한번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킹을 하고요. 현재 이렇게 이제 체킹을 했는데, 지난, 미국, 증시도 좀 내렸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정도 내린 상태입니다. 그나마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또 좀 3.2%, 미국 10년물입니다. 지금 10년물 때문에 지금 하는데요. 3.24%를 장중에 고점을 찍었고요. 2년물은
97% 수준에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흔들림이 이제 생각보다 좀 증시 흔들림이 상당히 이제 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제 금리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떠들어가느냐. 결국 이제 올해 한 초반에 월 초에 한번 금리가 3%대를 한번 돌파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었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 금리는 어떤 이제 봤을 때 제가 이제 채권이죠. 채권이니까 채권 주식하고 이제 많이 비교를 합니다. 왜 그래서 이제 주식 배당하고 많이 비교할 수가 있어요. 주식 배당률이 1년에 이제 주식에 우리가 이제 연말 되니까 배당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 이제 보통 배당이 한 3에서 4%를 줍니다. 1년에 배당을 투자해서 주식으로 받는 배당으로 봤을 때 채권 수익률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10년물이니까 채권이 어때요? 한 3.2%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에서 투자해서 배당을 3%에 4%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채권을 투자해서 3.2%에서 이런 수익을 거둘 건가. 그전에는 이제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2%대다 보니까 2%의 뭐 중반대도 있었고 아래쪽에도 있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더 유리한 상태에 있었죠. 네, 주식이 더 유리한 상태에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이제 금리가 올라오면서 어떤 이제 투자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주식이 올라가면서 주식도 상승하고 어떤 이제 배당도 받으면서 어떤 주식에 유리한 조건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비슷한 배당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이렇게 비슷해지다 보니까 어떤 이제 우려감이 생기는 거죠. 혹시나 주식에서 채권 쪽으로 투자가 가지 않을까.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채권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자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점가라든지 어떤 이제 보고서를 보면 그래서 이제 중간 쪽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3.5% 지금 3.24%인데 3.5%를 넘어갔을 때가 이제 중요한 어떤 이제 좀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어떤 3.5를 넘어가게 되면 채권 쪽에 더 유리해지는 환경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자금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주식에 있는 자금이 한꺼번에 가지 않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동할 때 주식을 팔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겠죠. 그래서 채권의 10년물 채권이 이제 3.5% 정도 올랐을 때를 이제 어떤 이제 위험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좀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채권 때문에 흔들렸기 때문에 이 채권의 흔들림이 뭐 경기가 안 좋아져서 흔들린 게 아니죠.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뭐 미국 경기는 너무 좋은 상태에서 올 초에도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아질 이후에 임금이 상승한 이후에 채권이 올랐거든요. 결국은 미국의 고용 지표 호조 때문에 금리가 이제 상승한 흐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달러 강세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신흥국하고 미국 기술주에 좀 충격을 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감 때문에 자금이 이동하면서 충격을 주는 모습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채권 금리가 좀 안정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올 초에도 채권 금리가 뭐 3.2% 찍을 때도 결국은 채권 금리가 안정화됐을 때 증시가 다시 안정을 찾고 흐름을 찾아갔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안정화될 타이밍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뭐 3% 이하로 뭐 내려가는 그런 뭐 기대감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만약에 3%의 이 상태에서 3%대 초반이라든지 밑으로 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크지 않은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3.5% 갈 때까지는 좀 그래도 이제 안정을 취해갈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유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자금들이 또 이런 부분에서 원자재에 관련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 쪽으로 좀 애국인 매도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는 부분을 우리가 염려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10월 달에 이제 물가하고 이게 금리하고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올 초에도 어떤 물가 지표가 좀 안정된 흐름을 보이니까
채권 금리도 좀 안정을 가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음 돌아온 주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이제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안정적인 흐름만 나와준다면 채권 금리가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A 주식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주요 이벤트로는 이제 15일 날 환율 보고서가 있어요. 네, 미국 이제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중국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환율 조작으로 진행됐을 때는 좀 시장에 좀 충격이 올 수가 있는데 중국이 뭐 환율 조작국을 지정받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느 정도 많이 노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쉬는 동안에 이제 지급 준비율을 좀 좀 낮췄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다시 체킹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단은 저작국을 피해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15일 날 또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8일에는 이제 9월 달에 했던 FOMC 의사록 발표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최근에 이제 FOMC 회의 미국 연준에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였는데 그런 부분을 이어 나갈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예상대로 나올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금리에서 올해 12월 달에 한번 금리 인상하고 내년에 3번 그리고 2020년에 한 번 하고 이제 아직까지 동결해서 좀 지켜볼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11월 달에는 이제 미국의 일본하고 유럽 EU하고 이제 무역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어느 정도 중간 선거가 11월 6일에가 있죠. 그 이후에 이제 미국과 중국 지금 이제 무역에서 관세를 부과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그런 관건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 거기에 미중 무역 그 관세 부과에서 별 중국의 피해가 없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시장에 우호적인 상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1월 1일부터 2천억 달러에서 25% 상향되기 때문에 연말 정도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또 연말에서 갑자기 또 돌발 변수로 시장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12월 연말쯤 저 후반부에 갔을 때는 좀 조심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이제 뭐 2%대 있다가 3.24까지 급등하다 보니까 전체 시장에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연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연준이 만약에 금리를 강하게 빨리 올리면 국채 금리에 어떤 이제 급등에 어떤 불을 붙이는 그런 역할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완화적인 정책 기조에 이렇게 상태에 있다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은 워낙 경기에 서프라이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 상승하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상승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흐름에서 이제 그 국채 금리가 지금 이제 금리가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다시 내려가는 경우보다는 어느 정도 추세를 지금 상향 쪽으로 쭉 타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흐름을 뒷받침하는 부분은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은 상태이고 또 유가까지 올라가는 상태이고 또 임금이 지금 올라가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셨던 것처럼 어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전과자도 직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강달러 영하권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율 흐름을 잘 체킹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국채금리 좀 안정된 흐름을 체킹하면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본다면, 대안 쪽으로 본다면, 결국 이제 미국이 너무 좋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미국 관련 소비 쪽에서 상당히 좋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본다면, 한번 시장에 달러 강세가 한번 이루어질 때는 어떤 이제 미국 연준의 긴축 우려 때문에 올라갔지만 지금 현재는 미국 경기가 좋고 인플레이션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소비주 쪽에서 최근에 이제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소비주 업종이 이제 달러도 올라가면서 수혜받는 수출 업종 중에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의류 업종이 지금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안주가 되는데 어느 정도 의류 업종 중에서 보면
영업 무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왔죠. 영업 무역 같은 경우는 그 추세에 따라서 이제 좀 미국에 좀 베트남에서 뭐 보통 우리나라 의류 업종이 베트남에서 물건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이렇게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상승 추세를 지금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영업 무역이 이렇게 21선인데 여기서 뭐 음봉 나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자리 조정이 한번 나온다 그러면 어떤 이제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대표적인 영업 무역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세 시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세 시럽도 최근에 이제 어떤 하락 추세에서 어느 정도 추세를 돌려가는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쭉 이렇게 타고 가는데요. 21선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요즘 이제 워낙 같이 두들겨 맞긴 하는데 이런 업종은 이제 어떤 이제 의류 업종 중에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21선 타고 가는 흐름이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시장 흐름에 조정이 나온다면 어떤 이제 뭐 61선 자리에서는 좋은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의료 업종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최근에 여기에 보면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장기고요. 장기로 보고 3.24고 2년물이 단기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시장 위험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이 2년물 국채금리가 지금은 아직 낮지만 이 장기 금리를 이제 넘어섰을 때 만약에 3.24인데 2년물 단기 국채금리가 갑자기 뭐 3.5%, 6%, 3.6%막 올라간다 그러면 어때요? 모든 게 이제 어떤 단기의 그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어떤 이제 시장 위험성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흐름 봤을 때 이런 흐름을 이제 봤을 때 이제 과거의 흐름을 본다면 이 그래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단기 금리차에서 금리차가 이제 좁아지겠죠. 그래서 금리차 이 수준에서 0이 이제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금리차가 지금 가끔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장단기 금리차가 좀 축소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이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돌파하며 위험이 있다 해서 제가 지난번에 교육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2000년 버블 생길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금리차에서 단기 금리가 장기를 돌파하고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워낙 어떤 이제 이렇게 금리 통화 정책에서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그런 갑자기 올라가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 IT 버블이 생기면서 바로 역전되면서 바로 이제 이 기간 봤었죠. 버블 때문에. 근데 그런 상태였고 2008년에 리번 브러더스 한번 있었죠.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2000년대보다는 좀 완화적인 좀 더 이제 낮게 이제 금리를 강하게 올리지 않았죠. 올리긴 했죠. 지금 배우면 상당히 가파르게 올렸는데 이때는 이제 14개월 이후에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금리를 잘 체킹하면서 우리가 체킹을 해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이제 단기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이제 시장에서 글로벌에서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는 A 주시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그런 큰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저가에 엄청 싸게 주가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시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에 지금 이제 최근에 뭐 그 바이오 쪽에서도 뭐 동성제약 뭐 리스크 있었고요. 동성제약 주가 조작 사건에서 한번 시장에 충격을 줬었고 또 미국에 있는 또 한 회사가 또 면역 항암제 뭐 실패설 돌면서 바이오 쪽에 한번 또 충격을 줬었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대안주 쪽으로 이제 남북 경협주도 될 수가 있겠다는 부분을 한번 체킹을 해보고요. 어느 정도 이제 무역이라든지 이런 뭐 시장 환경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이제 자유로운 업종이 이제 남북 경협주다 보니까 그렇게 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올해 그 평양 공동선언에서 연내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착공하겠다고 했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런 이제 어떤 이제 남북 경협에 이제 제재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비상업적인 공공 인프라 쪽은 이렇게 제재 해제에서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런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남북한이 지금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남북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착공하겠다고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미국에 이런 부분을 좀 해제해 달라고 지금 상태에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상업화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그런 부분은 지금 미국 쪽에 좀 어느 정도 지금 요청한 상태고요. 뭐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금 오늘 북한을 방문한 이후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났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소식들은 아마 이제 미국에 넘어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이전 방문보다 좀 더 이제 호전됐던 그런 만남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폼페이오 장관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기 위한 그런 절차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는 면은 지금 남북 경협주에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 인프라 사업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 관련 그런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폼페이오 북한에서는 연변 핵시설을 어느 정도 폐기하는 조건을 내세우고 그걸 통해서 종전 선언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그림에서 북한 뒤에는 러시아, 중국, 이렇게 중국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방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거가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나라 같은 이제 미국하고 우방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율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남북한이 가깝게 있지만 결국은 아직까지 우방국은 북한은 러시아하고 중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큰 흐름에 이제 나올 때마다 이제 어떤 이제 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이제 큰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한 번씩 반등하면서 짧게 한 번씩 반등할 것 같고요. 만약 재료가 한번 강하게 하나 이제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나와준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 번은 지난번 때처럼 한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외 쪽 지금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에 이제 중국 쪽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중국 지급 준비율 1%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15일부터 적용할 것 같아요. 15일 정도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은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지금 이제 미국에서 국채금리 올라오면서 좀 시장 쉬어가고 있고 또 뭐 미중 무역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나온 것은 좀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로 추이텍하이 이제 주미 대사 이제 뭐 대사가 이제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양보할 생각이 있다. 양보할 거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미국 쪽에 전달했다고 지금 대사가 이제 말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언론에 나온 뉴스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대타협을 이뤄가기를 원한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지금 우호적인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지수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소식들이 되겠죠. 그래서 잠깐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한번 체킹을 해보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국 관련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방을 이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최저점이 이제 2218까지 한번 빠진 적이 있는데 이 라인대, 그래서 금요일날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은 그나마 긍정적이죠. 아래쪽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워낙 실적이 좋게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지금 17조 17조 원에서 17조 2천억 사이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17조 5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나오는 상태인데요. 어느 정도 이제 주가는 크게 주가는 보합에 끝났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중국 관련해서 나온 부분은 이 하방 이 하단에서 지지력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래쪽으로 이 라인을 타고 저점을 낮으면 내려가면 상당히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코스피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지해 줄 수 있는 좀 그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지금 어떤 120선 라인을 저항받을 때 좀 이태이태 하다고 이제 많이 느꼈고, 또 거기서 우리가 교육 시간에 체킹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돌파하지 못하니까 이 상태에서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돌파를 실패하니까 이제 어떤 이제 차익 매도의 그 빌미를 제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뉴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상당히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수 대비 한 8% 정도 빠졌으니까요. 종목, 어떻게 보면 종목별로 본다면, 종목당 16%에서 20% 정도 이제, 빠지는 그런 효과가 생겨버리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주봉상 흐름에서 봤을 때, 이 라인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잠깐 아랫꼬리 달고, 뭐 주중에 뭐 시장이 한번 충격해서 아랫꼬리 달고 오면 상관이 없지만, 그러면 상당히 좀 나을 수 있겠죠. 왜냐면 하방을 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흐름에서 밀리더라도 주봉상 이 라인 때 최근 저점 찍었던 부분을 아랫꼬리 달고 주후반에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 초반에 차라리 그냥 충격을 받고 반등해서 올라간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연휴도 있고 뭐 화요일날 또 한글날 때문에 쉬죠. 그러면 그런 불확실 때문에 만약 월요일날 빠지게 되면 그 다음 주 후반에 이렇게 아래꼬리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그런 부분 긍정적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지 못하고 여기서 회복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마감되면 상당히 좀 어떤 이제 고개를 숙여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우리가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중요할 수가 있겠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올봉상 흐름 본다면 최종 20월봉성에서 이제 759 지금 조정이 나온 759선에서는 지지 흐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인을 타고 가는 게 한번 7월달 올해 6월달 7월 8월 7, 8, 9 7, 8월달 저점 형성돼 25월 봉성에서 딱 지지받고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중요한 흐름을 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제 월봉상 흐름에서 아예 여기를 5월선을 아예 넘어가면 좀 좋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흐름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체킹을 잠깐 지수를 한번 체킹을 해봤고요. 이런 소식이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유가 상승을 한번 체크한다면 어떤 이제 뭐 최근 보면 뭐 달러 강세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달러가 강세면 어떤 이제 더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상품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상황, 달러가 강세인 상황이고 또 미국의 원유 재고가 좀 늘어난 상태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유가에는 부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도리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결국은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유가 쪽에 예전에 많이 세력들이 한번 들어왔었죠. 몇 번. 세력들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들어온 모습이 아닌가 알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뭐 오펙 국가가 증산을 뭐 이야기 나오는데 증산하지 않는 상태고, 또 11월 달에 이란을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소재들이 지금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재료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유가를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래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세일가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세일가스 어떤 돌아가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시추되는 선은 지금 증가되지 않은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가스가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면 어떤 유가 상승에 어느 정도 제약적인 흐름을 보일 텐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모습에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유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수혜주 입장에서 체킹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에너지 쪽에서는 관련 종목들은 이제 좀 더 우호적이겠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뭐 유가가 상승하면 뭐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도 수혜가 될 수 있고 그런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에도 좀 후회가 될 수 있고요. 인프라 관련 투자에서 뭐 기계업종이라든지 그런 업종도 이제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유가가 살면 중동 국가들이 이제 경기가 살겠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살면 어때요? 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많이 늘리게 되고 건설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남아라든지 이런 원자재를 주로 하는 그런 중동 국가에서 수주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뭐 선진국에서 받지는 못하죠. 그래서 전체 뭐 선진국들도 좋은 건설사들이기 때문에 중동국가 유가가 살아나면 중동국가 관련 동남아가 살아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수주가 이어지면 건설업종이 좀 더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 올라가면 선주들이 좀 발주를 하겠죠. 에너지 관련 발주. 지금 이제 뭐 LNG 관련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벌크션이라든지 관련 다 뭐 여러 가지 조선 쪽에서 이제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각종 인프라 투자 진행되면서 기계업종이 이제 이렇게 정도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조선, 기계업종 대표적인 업종이 뭐 보면 뭐 두산 인프라코, 진성 TEC라든지 그런 업종들이 있죠. 예. 체킹할 부분에 마지막 이제 10월달 이제 전국인 증권사 영업점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체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워낙 그 코스피 환경이 좋지 않은 모습이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코스피는 좀 지난 9월달보다는 좀 증가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44% 있고 이제 그전에는 워낙 코스닥 쪽이 더 유리한 그런 흐름이었는데 코스닥은 좀 줄고요. 코스닥은 56% 줄고 코스피는 44%로 지금 소폭 상회하는 흐름이고요. 이제 주도 종목군으로 봤을 때는 뭐 지난 시간에 체킹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스피가 못 간다면 대형주가 못 간다는 소리죠. 삼성전자가 못 가고 한일차 못 간다면 거기에 따라 이제 수급적으로 수익률 게임에서 유리한 중형주 쪽에서 유리해질 수가 있겠다는 부분. 그래서 47%고요. 그 다음에 소형주 쪽에 30%, 대형주가 23%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어느 정도 수급 주체별로 이제 외국인이 선문에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매수 주체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 이런 상태니까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참고만 하시고요. 네. 그래서 10월달 테마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하반 10월 중반 이후가 중요할 것 같죠. 제약바이오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악재가 거친 이후에 저 이제 반등 나올 타이밍을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이 34%, IT가 15%, 화장품이 12%였습니다. 네, 근데 뭐 따이공 그런 규제 때문에 뭐 선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ODM을 주로 하는 ODM을 주로 하는 그런 화장품주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전기차 섹터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IT 업종은 이제 선호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있고 이제 통신업종이 최근에 좀 밀려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조선업종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유가 때문에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업종이 좀 더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주도 업종군을 점검하고요. 체킹하면서 아까 뭐 조선 쪽 종목하고 또 기계업종 종목도 같이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별 잠깐 이제 요약하면 일단은 이제 남북 경협주 일단 긍정적인 신호는 보이고 있죠. 긍정적이죠. 업종별로면 이제 폼페이오 장관 다녀오고 나서 약간의 한 발 더 진전이 있었다는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돌아가서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로 또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또 립서비스를 하겠죠. 네, 11월 달에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이 있겠고 그래서 또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장기전으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주고받는 그런 흐름이 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 선언이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체킹돼 가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긍정적인 신호가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한국 정부에서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성공단, 개성공단하고 뭐 금강산 개발, 관광 그런 부분은 좀 뭐 허용해 준 다음에 관련 종목들이 또 한번 반등하겠고요. 또 이제 예외 조항으로 이제 도로, 철도 그런 연결 사업 관련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관련 업종들이 또 움직이겠죠. 그래서 일단 뭐 현재 흐름에는 악재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약바이오주는 일단은 악재를 어느 정도 적용하려면 좀 시간적인 어떤 흐름이 좀 필요해지는 상태인 것 같아요. 동성제약 주가 조작 논란이 있었고, 있었고, 또, 뭐 면역 항암제 관련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체킹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일단은 또 이렇게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또 호재도 또 이런 신약 관련 호재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봐야 되겠고요. 이제 신라젠이라든지 HLB라든지 그런 주도주들이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 꺾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좀 이어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시장에 어느 정도 급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급락 이후에는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한번 반등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주 이제 따이공 관련해서 좀 반영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일단 좀, 그전에는 이제 뭐 정기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민감하게, 이제 루머도 돌고 같이 소식도 전해진 것 같아요. 이제 항공유통에서 이제 압수수색 뭐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중국 소비주들 이런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 좀 악재가 거친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엔터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한번 차익 실현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넷플릭스 부분에서 지금 미국에서 보니까 주가가 긍정적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서 엔터 미디어 쪽도 뭐 이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이렇게 잘 나왔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움직이지 못하죠. 지금 현재 상황이 시장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죠. 어느 정도 보니까 이제 삼성이 이제 애플에 이제 OLED 패널을 공급하면서 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이익이 좀 증가하는 모습 보였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좋았고요. 반도체는 이제 워낙 지금도 좋죠. 그래서 반도체도 좋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가전 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좋아졌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애플에 공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수혜를 받았던 흐름인 것 같아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 긍정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애국계 증권사에서 막 때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격 면에서 반도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일본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떨어지지만 아마 이제 반도체 쪽에서 대반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이제 큰 흐름에서 이제 한번 상승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내년에 2분기 시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분기는 비수기고 2분기 됐을 때 그때 반도체 가격이 안 떨어지네, 물량도 괜찮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좀 확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한번 이제 다시 한번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반도체가 만약에 다시 크게 갈 가능성은 2019년도가 2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섹터는 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금 최근에 전기차하고 MLCC 쪽에 이제 공매도 쪽에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처음엔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부분이지만 나중에는 또 이런 부분이 다시
한매수가 들어오면 또 그런 부분에서 다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전기차 업종도 좀 관심 있게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 상승의 조선주는 어떤 유가가 꺾이는 순간까지는 좀 계속 흐름을 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까 이제 여기다 뭐 하나 적어놨는데 이제 지워졌는데 이제 인프라 투자 쪽에 많이 하죠. 지금 미국이 인프라 투자 뭐 중국 쪽에서도 지금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어떤 이제 내수를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하게 돼요. 그 중심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계업종이 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계업종 체킹하는데요. 한번 종목 하나씩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기계업종 볼까요? 최근에 이제 네, 거래량이 한 360만 주 정도 좀 증가되는 모습이 있죠. 네, 공매도 이때도 전체 시장에 공매도가 나왔는데 32만 주 이제 한 10% 정도 나왔죠.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가 3분의 1, 뭐 거의 네, 뭐 3분의 2 나올 때도 있었죠. 공매도가 그 정도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네, 거래량이 좀 증가된 모습은 이제 긍정적이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은 이제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이 한번 강하게 한번 들어오면서 한번 올려놓은 상태고요. 좀 나왔다가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이날은 금요일은 같이 매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나올 때는 원래 외국인 쪽에서 뭐 매도가 강하게 나오거나 그러는데 그러지 않은 모습은 좀 더 수급이 좀 더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수렴해서 상태에서 반전하는 흐름은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에서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이제 종목들이 다른 대형주들이 가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에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때는 뭐 매물대가 크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꼴이 하지만 뭐 일단 이 1,500원 선에서는 일단 뭐 1차 저항이 있겠지만 이제 큰 매물대로 보면 이 11,000원 선의 그런 부분에서는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반등 나오면 이 매물대에서는 저항이 양상되죠. 그래서 뭐 이 회사 같은 이제 실적은 긍정적이지만 내년에 뭐 중국 내수 증장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랐는데 어떤 재무적인 부분이 있었죠. 뭐 두산 마켓을 인수하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재무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강하게 많이는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적 면에서 보면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런 회사 자체는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크게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15,000원, 11,000 중반원대에 가면 어떤 이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성 TC 부분이고요. 네, 거래량이 이제 어느 정도 100만 주 정도 좀 거래가 이제 터져줘야지 돌파하고 가겠죠.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조정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이 뭐 진성 TC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캐터필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죠. 그래서 뭐 인프라 투자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백입선이 쭉 지금 저항대에 있죠. 그래서 저항 라인에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120선을 이제 돌파했을 때가 추세적으로 좀 이제 한번 상향 돌파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보조지표상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수렴하면서 매물 소화되면서 이제 120선을 돌파 흐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이 이제 새로운 흐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래서 돌파 흐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 이 안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고 그런다면 갇혀 있다면 일단 뭐 간신권에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61선을 벗어나면 좀 위험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21선과 60선을 지지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면 어떤 이제 여기에 뭐 매수했던 사람들이 좀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단기 시장에서 하루 빠졌더라도 바로 복귀하는 흐름이 안으로 복귀하는 21선과 60선을 복귀하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지받고 올라주면 어떤 아래쪽에 강한 지지력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때 뭐 저항대도 있는데 맞물려 있는 상태죠. 120선하고 이때 매물하고 그래서 여기 돌파하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돼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계업종을 체킹해 봤고요. 네. 뭐 경협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현대로템은 지금 네,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흐름은 지금 21선을 딱 여기서 지지받고 계속 흐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있죠. 어느 정도 이 상태에서 계속 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재료에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실망 나오면 다시 이 아래로 내려가겠죠. 정도 뭐 실망 나오면 어떤 악재가 나오면 내려갔다가 뭐 북미 관계가 아주 깨졌다 그러면 이제 뭐 아예 내려가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중간중간에 잡음이 생기게 되면 뭐 이 산까지 내려오겠지만 현재 상태 보면 21선이 강력한 지지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지금 생명선에 있는 상태입니다. 20선이 중요하겠고요. 이 라인에서 그래서 이 타고에다가 이제 뭐 중요한 뭐 하나 재료가 나오면 그때 한번 반등이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을 지금 잘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매물대 보면 이제 34,000원 있고 강한 매물대가 지금 3만 후반대 4만원 근처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이렇게 이때는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래가 한번 터져줘야지 강한 흐름 보일 것 같은데요. 이제 재료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지금 잘 양호하게 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깨면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이어 공영도 지금 그런 상태고요. 뭐 데아티아이는 뭐 현대로템이 더 긍정적이죠. 일단은 이제 데아티아이는 21선의 밑에 밀려 내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항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거래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먼저 좀 움직였죠. 현대로템보다 데아티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익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몇 천만 주가 거래가 터졌죠. 이때 3천만 주 터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료가 강하게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밀려내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현대로템이 좀 더 나은 모습이죠. 경협주에서 이런 종목은 한번 어떤 개성공단 뭐 재개 단계별 재개 그런 요청이 있었다가 하면서 한번 이제 갭 상승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20선 지키면서 지금 재료를 기다리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 경협주들이 다 이렇죠. 개성공단주들이 다음 섹터로 일단 전기차 섹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뭐 공매도 최근에 내려오면서 공매도 이렇게 후선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한번
120선 지키고 갔다가 20선 저항받고 내려와 버린 거죠. 추세 지금 계속 추세 지금 단기 하락 추세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잡아가겠지만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어떤 시장의 충격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네, 뭐 이 라인까지 내려오면 다시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 가매도 구간에 진입할 것 같아요. 뭐 시장 충격이 온다면 가매도 구간에 진입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매도 구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보조지표상에서 어떤 이제 매수 신호는 계속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때처럼 이런 매수 흐름 신호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가매도 구간에서는 좀 더 밀려 내려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만약에 더 뭐 만원을 깨고 내려온다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좋은 어떤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P&E 솔루션도 지금 제 추세선에서 이제 이렇게 그어놨는데 이 라인을 벗어나니까 61선을 깨고 내려오니까 좀 강하게 지금 밀려내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위험스럽죠. 어느 정도 좀 반등해서 다시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좀 안 좋은 흐름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이제 V온택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은 추세를 완전 지금 깨진 않은 상태죠. 어느 정도 추세에서 하단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사막 콘덴서 121선의 이제 중요한 추세였죠. 이 추세였는데 일단 대장주 삼성전기가 깨지다 보니까 MLCC 관련해서 이제 계속 밀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120선이 중요한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오니까 지금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결국은 다시 20선 내려오는데 이 라인을 다시 타야지 좀 하락을 멈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저점을 깨고 지금 살짝 내렸기 때문에 지금 안 좋죠. 그래서 5일선을 타고 내려가게 되면 상당히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5일선을 벗어나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지금 5일선을 지금 밀려내린다고 해서 저항을 계속 조정받고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산업은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추세 그동안 이제 조정이 나왔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 나고 60일선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만하게 돌아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20선도 내려오면서 이제 장기 골드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을 만들었죠.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증설을 회사에서 증설을 단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전화를 해봤는데요. 이제 자금은 이제 내부 자금으로 지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주 받아놓은 부분에서 매출 발생에 시작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계속 다른 거래처 글로벌 그런 자동차사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 이제 대비해서 이제 증설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전기차는 증설이 강한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161선짜리까지 지금 조정이 나왔죠. 한번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온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61선을 이제 어떤 지지받고 가면 이제 가장 좋은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 60선 깨고 내려면 뭐 또 다시 이 추세에서 좀 이 라인까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좋은 매수 기회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업황이 증설되고 더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뭐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밀려내온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라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MACD 오실레이터는 아직 플러스가 나오지 않은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조금씩 바뀐다면 플러스가 나오신다면 좀 수급이 받을 것 같고요. 공매도는
뭐 2만 주, 뭐 15,000주 이렇게 나오는데 물량은 그렇게 크지도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예. 네, 바이오 종목을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어떤 네, 뭐 정릉 엄마님 뭐 메디톡스 보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하단부 제가 이제 말로는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하락 추세 지금 이제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이제 이 라인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제 파동을 타는데 결국 이제 금요일날 급락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제 양봉이 하나 나왔거든요. 결국은 이제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한번 반등이 나와준다면 큰 추세에서 만약 이 라인까지 이렇게 반등을 탄다면 이렇게 올라와 준다면 어떤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을 타는 것을 좋은 흐름이 될 것 같은데 이 라인을 타는 것을 다 나온다면 매도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추세에서 벗어난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나오려면 좀 어떤 추세의 60선이 좀 방향이 돌려나가는 그런 흐름이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60에서 단기 골드코스 나오고 중기 골드코스까지 나와야지 추세를 완전히 이렇게 다시 뭐 그전처럼 전고점 80만원대를 볼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많이 올라와 준다면 이 추세 하락 추세에서 저항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 준다면 무조건 반을 정리하고 돌파 이걸 보고 많이 밀려 내려온다면 일단 매도한 이후에 어떤 이제 저점이 높아진 타이밍을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킹을 하고요. 페트론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신라젠, 대장주했던 신라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체킹하면, 이런 종목들이 반등해줘야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음봉 나오면서 좀 차익 매물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밀려 내려오는데, 뭐 이런 신라젠 종목이 21선을 많이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다시 움직여주지 못한다면 어때요? 지금 5일선을 깨고 내렸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제 20선을 깨고 내려면 조정이 8만원 선까지 8만원이 지금 매물대가 많이 있죠. 여기 많이 사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5일선을 돌파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지 못한다면 좀 더 조정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겠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하게 오르면 내려올 때도 이렇게 한번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흐름에서 크게 배웠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대장주 이런 역할을 했던 이런 종목들이 20선을 지키지 못한다면 좀 더 이제 바이오 종목이 좀 더 조정이 더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 추세, 이 종목은 이제 큰 추세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단은 아래쪽 20만원을 깨우는 뭐 19만원 선에서 이 라인 26만원 라인의 흐름을 보인다겠죠. 그 전에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 라인은 어떤 박스권의 흐름을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찍고 그래서 이 라인을 계속 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돌파하려면 이 60선을 지키는 거 중요하죠. 바이로메드가. 그래서 60선을 지키고 올라가면 좀 흐름상 다시 한번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깨고 내려면 다시 19만원을 이제 향해서 다시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시장이 코스닥이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되겠죠. 이런 대장주를 쉬어가면 좀 안 좋은 흐름이 좀 단기적으로 안 좋은 흐름이 이어갈 수가 있겠다는 부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페트론은 볼까요? 페트론은 결국은 이제 뭐 정상적인 차트는 아니지만 이제 참고해서 보면 어느 정도 반등해서 계속 올라왔는데 2에서 이제 61선이 이제 눌리니까 어느 정도 매물대에서 지금 눌려 있는 상태고 그래서 20선 깨고 내려온 상태죠. 그래서 좀 뭐 재료 측면에서 유명한 기업이지만 일단은 이제 21,000원대에서
쭉 올라왔죠. 33,000원대까지니까 한 50% 오른 상태에서 네, 지금 50% 오른 상태에서 지금 가격대가 지금 네, 28,800원이죠. 그래서 결국은 흐름을 다시 타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 5일선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증권사 프로그램을 띄워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증권사를 한번 띄워가지고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61선 부근에서 저항받고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5일선을 저항받고 있는 상태고요. 이 5일선을 이제 올라타는 흐름이 타이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5일선에 지금 계속 저항을 지금 시장 단기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바이넥스 지금 어때요? 추세 원래는 이제 21선을 지금 근처에서 지지받고 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시장 흐름 관련해서 같은 종목에서 같이 밀려 내려왔는데 내일 흐름상은 보면 한번 이제 60선 깨고 내렸죠. 60선 깨고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양봉 흐름이 하나 60을 복귀하는 흐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60선을 이제 회복하면 좀 이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좀 저점 형성하고 갈 수가 있겠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좀 어려운 아까 말씀드린 실다젠 특히 이제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 이제 버텨줘야 되고요. 다른 종목들이 이제 특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런 종목들이 이제 좀 지켜줘야지 그런 종목들 밀려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전체 이 60선을 지키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다시 저점에 어떤 테스트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도 그렇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 다시 어떤 이제 이 월봉사 흐름에서 이 라인까지는 한번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61선 라인이 120선이 120 월봉상에는 9,400원대 있는데요. 이 라인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은 이제 저점. 그래서 감 매도 구간이 이제 그 정도 형성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린다면 그래서 이제 내일 단기적으로 이 라인을 이 60선을 빨리 올라타는 흐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탈도 지금 완전히 이 5일선을 타고 가다가 왜 5일선을 타고 가죠. 거의 매일매일 이때야 종가상 5일선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나이까지는 쭉 8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9월 후반부까지 해서 5일선을 해서 한 달간 계속 5일선 타고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일단 했기 때문에 차익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내려오면서 21선 부근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 5일선이 여기선 지지선 역할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항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쭉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5일선을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올라타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해서 이 라인이 이제 중요하게 반등 나왔기 때문에 이 라인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2초점 이때 목요일과 금요일날 2초점 라인은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5일선을 이렇게 올라타면서 20선 올라타면 상당히 이제 단기 조정받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데요. 그러지 못한다면 이 라인을 벗어나면 우리가 이제 정석대로 이 종목을 매매한다면 여기 저점 라인을 벗어나면 어떤 리스크 관리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조정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일선을 쭉 타고 내려온다면 나중에 이제 상황에서 어떤 5일선을 돌파 흐름이 나왔을 때 이제 거래량도 실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MACD 오실레이터도 이때는 빨간 선으로 있다가 어때 이제 파란 선으로 계속 이렇게 주는 거죠. 아직 이제 매수 신호를 주지 않는 모습에 있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네고캠 바이오도 지금 먼저 크리스탈 뭐 그런 플랫폼 기술의 이제 좋은 종목들인데 먼저 이렇게 쭉 5일선을 쭉 타고 하다가 이제 깨져서 내려갔기 때문에 5일선은 저항 상태이기 때문에 5일선을 올라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힌트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나중에 조정이 나온다면 이제 어떤 큰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120선 위에 있고 60선 아래에 있죠. 그래서 60선이 쭉 하향해서 이제 옆으로 이제 쭉 돌리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1차 상승이면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흐름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갈까 이제 고민도 어떤 우려감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따라붙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전체 이제 60선이 완만하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20선 쭉 내려오고 60선이면 이제 장기 골드크로스 되잖아요. 그러면 정배열 되는 거죠. 만약에 더 조정이 나온다면 21선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고 5선이 딥트랙 들어가게 된다면 나중에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수렴에 놓으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지만 예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61선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정배열 돼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60선을 어때요? 지지해 주는 흐름이 중요하겠죠. 살짝 깨더라도 나중에 타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야지 60선을 계속 타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정배열로 돌아가는 그런 수렴 과정을 만들어간지를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보면 이렇게 이런 과정이 한번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이유를 만들어간 이후에 어떤 이격도도 좀 벌어져 있는데 다시 모아가면서 어떤 반등 기회를 줄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 조정 나올 타이밍에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요. 상태고, 네. 네, 바이오 종목, 뭐, 네, 이렇게 이제 거의 바닥권에 내려온 종목도 있고, 네, 셀트리온 쪽을 봐볼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대장주 시장 전체 삼성바이오가 반등하면서 같이 올라왔고, 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중요하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가 많이 있죠. 트룩시마부터 해서 뭐 램시마, 네,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재료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위해서 21선을 지켜주면 중요하겠죠. 그래서 5일선을 타고 가면 뭐 흐름상 그림이 예뻐지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이제 내려가지 않고 행보했다는 것은 결국은 수렴에 가는 상황에서 한번 좀 어느 정도 수렴한 상태에 반등했다가 지금 눌림목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상태에서 올라가 준다면 상당히 좀 어떤 흐름상 한번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그나마 나은 상태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단부에 조정이 났기 때문에 최근에 하단부 이 라인 때는 이제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반등해서 이제 올라가주면 긍정적이겠죠. 여기에 120선, 61선인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61선이 내려오고 있고 120선도 내려오는 상태에서 내려와서 한번 내려간다면 좀 그림이 좀 안 좋아지겠죠. 상당히 추세가 좀 중장기 추세를 만들어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은 이 61선, 120선을 올라가는 타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타면서 가야지 장기, 중장기 흐름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보면 60선 쭉 이렇게 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좀 많이 탔죠. 그래서 60선이 지금 타는 흐름이 아니죠. 옆으로 누워서 아래쪽으로 하니까 주가가 반등 나와서 계속 이렇게 흐름을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점을 계속 이 라인을 지켰기 때문에 지키면서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좀 추세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저점을 지키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나마 이제 지금 시가총액 1위로서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흐름도 지금
기타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파라다이스도 뭐 중국의 뭐 따이공 관련해서 악재가 나오면서 내려갔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아래꼬리가 갈고 양봉 나왔기 때문에 흐름상 다시 60선을 복귀하는 힘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60선을 다시 깨고 올라오면 좀 더 아래쪽에서는 좀 지지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이기 때문에 60선은 이제 어떤 회복 시점을 체킹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맥스 쪽은 이제 어떤 이제 뭐 다른 화장품주들하고 좀 틀리게 뭐 지금 이제 중국 내에 그런 미용 헬스케어 그런 점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납품하는 코스맥스에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아래꼬리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60선 지지받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이제 긍정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화장품 중에서는 이렇게 체킹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 중에서 보는 거고요. 다른 뭐 아모레 같은 종목은 아주 깨져 내렸죠. 이제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할로를 찾고 있는데 안 좋은 상태에서 돌아가는 시점이었는데 악재가 나면서 밀려내는 상태는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뭐 강하게 급등 나오지 않으면 지금 쉽게 이제 바로 회복해서 가기는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급등이 나와야 되죠. 한번 강하게. 네, SN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 지지해줬기 때문에 이 라인을 특히 이 라인은 오랫동안 행보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라인을 꼭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뭐 11월달 액수가 나온다니까 그런 부분은 좀 기대감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 수급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라인을 벗어 내려가게 되면 상당히 한꺼번에 밀려 내려오겠죠.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워낙 이제 소재 쪽은 긍정적이지만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업종도 지금 막 밀려내라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 보면 뭐 그나마 좀 긍정적인 그런 반도체 그런 어떤 시각 소재로서 좀 긍정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영향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 종목 이제 이 라인이 중요한 사항이죠. 이 라인 벗어나면 좀 어려운 구간에 진입할 수 있는데 왜냐면 이때도 한번 악재 나올 수도 지켰기 때문에 해서 실적 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소식도 많이 전해지지만 지금은 이제 흐름상인데 반도체 이제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체킹을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체킹해 보고요. 네, 120 지금 이제 한번 급등 나왔다가요.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이제 BMW 관련 딜러사죠. 근데 이제 다른 딜러사하고 특이하게 이제 AS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S 사업부가 전체 이제 그동안 상반기에 AS 관련해서 이제 캐파를 30% 늘려놓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BMW 화재가 나오면서 리콜이 이어지면서 지금 연말까지 리콜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뭐 자동차 판매에서는 크게 매출은 크지만 이익 면에서는 크지 않거든요. 정해진 그런 어떤 이익만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분양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이치 수원 쪽에 도이치 월드 그런 부분은 도이치 오토 월드 같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분양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분양 수익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에 이 분양 수익이 한 700, 이익 면에 같이 하게 된다면 735억 정도 될 거고 그 이후에는 52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2020년에서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잘 나온 모습이죠. 그래서 430억에서 480억 정도에 나온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1,500억 원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BMW 악재 때문에 그러지만 결국 이제 이런 부분 악재는 이제 어느 정도 소진되겠죠. 리콜이 완료되면.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저가. 그래서 이제 외국인에서 한번 매수가 들어왔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121선에서 예, 저항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언제 뭐 갑자기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0선에서 이제 저항받고 지금 눌려있는 상태인데요. 21선, 60선 이제 이런 부분에 반등 나오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해서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흐름이 나와야지 좀 긍정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120선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이제 돌파하게 되면 일단은 매물대로 봤을 때는 6,600원 사이에서 6,900원이니까 6,000원 후반대에는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고 대응하고 다시 추후에 다시 재진입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엑시콘 뭐 수주 공시가 나오긴 했죠. 그래서 이때 한번 강하게 반등하면 나오면서 이꼴이 달았죠. 어느 정도. 그래서 뭐 팔면서 거래량이 증가된 모습이 아니었고 일단은 사면서 샀을 때 어느 정도 어떤 거래량이 상당했거든요. 매수 물량.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어떤 매수 흔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는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거래는 실렸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반등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이 종목 같은 이제 이 저점 라인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 어느 정도 하락 추세에서 옆으로 지금 행보한 상황에서 행보 중에 한번 급등 나왔고 어떤 매수에 의해서 올라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라인에서 벗어나면 이 매수의 물량이 추가적으로 다시 뭐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밀려 내려가지 않는다면 최근에 이 행보했던 이 가격도 벗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요.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 다시 121선 자리에서는 9,000원 초반대였죠. 그래서 이 라인에서는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쭉 이제 쭉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60선 이제 따라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박스권 행보에서 이제 돌파 나중에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래서 이 라인을 이런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하단부를 지키면서 가는 것은 이제 전제 조건이고요. 여기서 반등 나왔을 때 이런 흐름에서 이제 이렇게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엑시콘 같은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SSD 쪽이 어느 정도 낸드 쪽을 뒷받침해 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낸드 쪽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디램 쪽도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낸드 쪽이 떨어지면 어떤 이제 가격 면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를 촉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가 이 낸드 쪽을 투자하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하드디스크하고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 되기 위해서는 낸드 쪽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낸드 쪽은 기술력도 어느 정도 뭐 요하지 않은 D램 쪽이 워낙 기술력이 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낸드 쪽을 먼저 따라붙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어떤 기술력으로 먼저 많은 물량을 빼내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틸 수가 있는데 거기에 싸우기 위해서는 낸드 쪽에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을 높여서 대량으로 공급을 해서 수요를 촉발시켜서 그런 낸드 쪽 수요 촉발하게 된다면 이제 SSD에서 서버 쪽도 그러겠지만 일단 우리가 일반 사용자들도 많이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이제 테스트 장비를 이제 엑시콘이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한다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 뭐 기대감 있는 거죠.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번 이제 털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유아타증권에서 최근에 이제 갑자기 이제 시장의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증가하면서 지금 한번 이제 반등해서 올라왔죠. 근데 하지만 일단 이런 부분에서 아직
정배열이 안 됐고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어떤 계속적인 거래 대금이 증가되고 지금 봤을 때 저 코스피가 정신 차려야 되겠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느 정도 정신 차려야지 증권주가 이제 다시 반등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요. 그런 시점이 나와야지 증권주가 좀 반등할 것 같고요. 거래 대금은 좀 그나마 이제 양호하게 지금 계속 10조 원을 증가할 때도 있고 이제 낮출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준다면 뭐 증권주도 한 번은 나중에 반등이 한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한번 살아나야 되는 흐름에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좀 다시 이런 조정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제 증권주도 어느 정도 이제 한번 반등 나오고 이런 흐름에서 이제 다시 추세를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항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수대가 반등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이 나와야지 증권주도 이제 반등은 나올 텐데 그 이전까지는 한 번씩 반등했다 이런 과정을 거칠 것 같아서 뭐 짧게 매매하고 이렇게 대응하면서 나중에는 이 100일선을 돌파했을 때는 좀 더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산업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계속 좀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밤과 함께 감사하고요. 네, 워낙 좀 최근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어서 종목 중심으로 교육 하려고 했다가 또 이렇게 시장 나오니까 또 시장을 체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킹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 또 함께해서 감사하고 또 잘 쉬시고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